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 금요일은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궁금한 점들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을 되찾았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여러 투자자들을 좀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잠시 후 구해줘 다음 주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또 다음 주에 잘 나갈 수 있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박철순 송률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필터링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계석에 나와 있는 임혜정입니다. 스마일 필터링 살펴보도록 하죠. 제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국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7월부터 제주도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편도 급증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호텔 및 카지노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국 단체 관광 재개 효과는 4분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고요. 9월 말부터는 중국 국경전 휴가를 맞아서 제주도 국제선이 또 항공편이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SK증권은 이 기대감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2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자, 다음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은 반도체 전 공정에 사용되는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현재 넥스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넥스틴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매출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세 정전기 매크로 검사 장비 등 신규 제품도 출시될 예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기대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SK증권은 목표가 11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백인현 매니저가 픽한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가온칩스인데요. 이 가온칩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고성장 산업인 차량용과 AI용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 상장 이후에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요.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일 피터링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를 구해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구하러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를 구해줄 두 분의 매니저 모셨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두 분 중에 한 분 그 치킨 쏘아주시지 않았나요, 이번 달에? 네, 제가. 보내주셨나요, 혹시? 네네. 왜 제작진이 이벤트 한다는 소리가 없죠?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명절 다가올 때 아마 뭐 네. 그렇게 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요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오늘하고 다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제작진분들 빨리 이벤트를 좀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야, 이번 주가요 정말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또 다시 울었다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요? 쉽지 않았죠, 사실. 정말 쉽지 않았죠. 예. 일단은 뭐 CPI 지표 발표 앞두고 나서 뭐 월요일부터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팔기도 좀 그렇고 순식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루 빠지고 또 하루 올라온 날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주 초에는 계속 밀렸었기 때문에 대부분 계좌들이 마이너스가 좀 커졌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인 지표 발표가 좀 잘 나왔고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중국 물가 지표, 실물 지표도 사실 좀 잘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단 반등이 그래도 이틀 동안 좀 이어졌던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대단히 올랐잖아요,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느낌?
뭐 로봇주도 그랬고요. 뭐 초전도체 예. 아니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상방이 이렇게 열려 있는 장은 아니잖아요. 아직 뭐 주가를 엄청나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그쵸. 상방은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지수가 또 못 가기 시작하면 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실체가 있는 테마성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고 사실 저는 초전도체 이런 거는 약간은 조금 의심이 아직도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실제 뭐 수주 공시도 나오고 이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도 이런 실체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시고 그다음엔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도중에 들으면서 로봇은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뭐 물류 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미 뭐 수주 계약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주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사실 광범위하긴 해요. 네. 예전에 뭐 전통적인 로봇도 있고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렇죠. 현대판 로봇들도 있고 미래형 로봇도 있는데 뭐 걸어다니는 로봇 이런 것까지는 아직 바랄 수는 없지만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공정의 효율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예, 뭐 어느 분들께서는 파이가 아직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이것도 조금은 더 오래 지켜봐야 한다.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리고요. 우리 송일 매니저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주요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관망세가 짙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간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단기성 테마 위주로 많이 수급이 순환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뉴스를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럴 때는 당연히 단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겠지만은 나는 그래도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하신 분들은 약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 선물이 무려 1조 4천억 이상 매수세가 보였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 관련해 가지고 지준율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중국 경제 지표들이 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 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3, 4분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이 약간 그런 반등을 암시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준율을 인함으로써 중국의 유동성을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빠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차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를 현재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중국의 수치는 한 10% 정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갈등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고 특히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수급도 빠졌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았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악재가 지금 거의 다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도 오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두 분께 그 업종에 대한 질문 하나씩 드려볼 텐데 우리 박철순 매니저께는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자두님께서 금융주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뭐 배당주를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최근에 뭐 금융 그리고 보험 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고 방금 또 송일 매니저는 2차 전지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이 하락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금융주. 네, 일단은 뭐 연말 되면은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찬바람이 불면 호빵이랑 같이 생각나는 게 배당주인데 예. 일단은 지금 이번 최근에 사실 금융주가 좀 잘 갔었어요. 보험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가 사실 지수가 잘 안 갔습니다. 방어주적인 성격을 워낙 가지고 있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좋은 편이죠. 금리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대 마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라서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연말에 괜찮다. 배당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전체적인 기술적인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보험 종목이건 어떤 은행 종목이건 고가권에만 있지 않고 저가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언제든지 담아도 되는 섹터입니다. 예. 다만 이제 금융주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중장기 베팅하기는 좀 매력은 떨어져요. 아무래도 성장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주가가 잘 안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갇혀 있는 주식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수주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고가권만 아니면 연말에 투자하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쭉 흐름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네. 이럴 때 그러면 뭐 예상되는 배당이 큰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실적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될지 배당이 네. 조금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다 체크는 해야 돼요. 일단은 대부분 실적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죠. 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금융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을 일단 주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실적을 체크하시고 배당을 주는 회사였는데 과연 매년 줬느냐. 이 지속성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배당을 과거에 많이 줬다고 해도 최근에 안 줬으면은 올해도 안 줄 확률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 배당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줬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주가가 너무 고가권에 있다면 배당주라도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배당 시즌 끝나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잘못 들어가면 일단 배당률보다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나온 물량 때문에 오히려 시세 차익을 남기지 못하고 시세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조여도 무조건 기술적인 차트 분석 그리고 실적들은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송률 매니저께는 2차 전지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에코프로는 결국 또 90만 원이 깨지면서 마무리가 됐고 물론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2차 전지가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 LFP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덤핑 가능성도 제기가 될 정도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니켈 가격이 최근 3개월 동안 2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 이제 수익률 하락하지 않냐 이런 이제 수익률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본 차들과의 약간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일본 기업이 더해지면서 반사 수혜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뉴스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원계 배터리 위주로 생산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그러니까 약간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 면에서는 우리가 우수하지만은 가격 경쟁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유율을 많이 뺏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니켈 위주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미드니켈 위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니켈 함유량을 낮추는데 근데 효율은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미드니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드니켈 위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가격 경쟁 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약간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가 최근에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주요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3년 뒤에 지금 이제 생산 캐파가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당장 3년 뒤입니다. 3년 뒤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IRA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3분기에도 받을 거고 4분기에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씩 빠졌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근에 조금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소부장 전체적으로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약간 다운되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송률 매니저가 주목한 업종이 2차 전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가져왔던 그 업종 그리고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우리 두 분의 수익률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띄워주시죠.
자, 박철순 매니저의 조선은 4.23%, 그리고 2차 전지, 와, 눈에 좀 띕니다. 네. 어쨌든 좀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골라온 종목은 3.1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한 번씩 리뷰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주에 수익이 나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주 초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었거든요. 한 주만 베팅했을 때는. 그래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언급을 드렸었죠. 공격하는 창 같은 이런 종목도 중요하지만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보자라고 해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죠. 이번 주 사실 시장이 굉장히 등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크게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LNG 관련된 사업부, 그게 뭐 해양 플랜트건 아니면 LNG 선이건 올해 계속적으로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작년 대비했을 때는 상당한 수주 성장과 그다음에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 개선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성과 상승도 있고요. 그리고 선수금 비중 상승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 개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이번 주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슈퍼사이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고점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였죠. 일단 9,000원은 유지를 하겠고요. 손절가 7,800원 그대로 유지하되 고점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중장기로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율을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니켈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IRA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지금 미국에다가 추가적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약간 수급이 저조하면서 고점 대비 한 20%까지 밀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드렸었지만은 거의 바닥권입니다. 단기 바닥권에 위치해 있었고 지금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이런 이제 미중 갈등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해도 지금 단기 바닥권입니다. 단기 바닥권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21년도 기준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한 2조 6천억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씩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LG 엔솔이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4만 원 제시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5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좀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는 글로벌 점유율이 갈수록 커져가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 3사의 점유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폭 증가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주목해볼 업종은 무엇인지 두 분이 가져온 헬프 섹터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분의 헬프 섹터를 띄워주시죠. 오, 2차 전지가 또 나왔습니다. 여긴 장비고요. 그리고 원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장비는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나오는 섹터인데 예. 떨어질 땐 잘 안 가지고 나오죠. 항상 이제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올 때 가지고 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장비주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쉬어왔어요. 뭐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주들도 많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주문이 좀 이제 이연됐던 것들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약간 수주 소식이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번 주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주 소식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뤄졌던 이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하반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수주 소식이 나올 때도 호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적이 하반기 때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떨어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주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원전이요.
예,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폴란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원전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랍에미리트 최근에 교류 좋습니다. 아랍에미리트랑도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게 바로 원전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원전도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분산되면서 원전도 많이 밀렸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원전, 뭐 SMR뿐만이 아니라 원전 해체까지도 지금 진출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자두님께서 오늘도 종목 맞추기 하는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예행 연습 차원에서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맞춰보시고요. 저희가 이벤트는 다음 주에 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 본격적인 이벤트 진행하고 오늘은 한번 재미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철순 매니저의 2차 전지 장비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장비 또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자신 있게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2차 전지 장비 투자 사이클 본격화가 전망이 된다는 게 오늘의 대전제입니다. 대주제기도 하고요.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2차 전지 장비 투자 사이클이 왜 본격화될 것 같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국내 배터리 3사의 투자가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북미라든지 유럽 쪽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증설이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 본격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볼게요. 2022년도 작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도 2분기, 즉 상반기까지는 장비 발주가 좀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은 부진했던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일단 한 차례 상반기 때 끝났고 두 번 지연될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공장만 보더라도 지금 3사가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지금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때는 장비 발주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주 공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때 장비 발주 지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연간 수주량은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2분기까지의 수주량과 그다음에 올해 2분기까지의 수주량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증감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우측에 뭐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110%, 원익PA는 333%, PNT는 32%, CIS는 61%, TSI 83%.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이게 장비들은 간혹 이렇게 앞단에 있는 이제 셀 기업들이나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 이런 기업들의 어떤 일정들 때문에 조금 이게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 단위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였지만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2023년도 이제 하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2025년도까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굉장히 많은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3사죠. LG 엔솔,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의 장비 발주 예상 시점입니다. 올해 하반기 때 지금 3사가 다 몰려 있죠. 삼강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1분기, 그다음에 2분기, 상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발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지금 화면상으로 딱 봐도 LG에너지솔루션의 장비 발주 예정이 훨씬 더 많죠.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증설을 지금 북미에서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LG에너지솔루션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서플라이 체인 쪽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수주를 좀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엔솔 관련된 기업들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방금 얘기인데 앞서는 2024년도 내년까지 일정들만 나와 있었는데 이건 좀 더 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북미 쪽이라든지 기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셀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올해도 지었죠. 내년에도 질 겁니다. 내후년에도 질 거예요. 2027년도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계속 장비 발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공장을 지으면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수주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전에 어떤 거래 의향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잦은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027년도까지의 계획만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수주가 좀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도까지를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일단은 국내 3사 밸류 체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체인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미국 IRA 법안 수혜인데 아시다시피 미국 이 IRA 법안 때문에 배터리 셀 기업들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디테일한 다른 조항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두 회사가 합쳐서 만든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미국 쪽, 북미 쪽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GM, 포드, 폭스바겐, 스텔란,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대다수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맞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LG엔솔 같은 경우는 GM이랑 그다음에 삼성 SDI도 GM이랑 하는 조인트 벤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LG엔솔, 스텔란티스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또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증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 조인트 벤처 쪽에서 장비 발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일단 장비 쪽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세 번째는요, 유럽 및 북미 쪽에서 이제 신생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배터리 셀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대형 기업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워낙 업황이 좋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콩고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생 기업들은 사실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쪽으로 장비 발주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 배터리 업체들로부터도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실제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스볼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가장 큰 배터리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장비를 가져가고 있다. 중국 쪽에 저렴한 장비를 선호하던 과거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주잔고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선행 지표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그다음에 자동화 공정, 활성화 공정 이런 관련된 지표인데 수주잔고가 계속 우상향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란 걸 선행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LG엔솔, 삼성 SDI 등등등 우리나라 배터리 대표 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캐펙스 즉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 쪽을 좋게 보는 선행 지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확인하시고 경쟁력 대비 높은 기술력, 그다음에 고객사가 많은지, 그다음에 해외 고객사가 매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보유, 그다음에 신생업체 일 경우는 재무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장비 섹터는. 그래서 재무가 불안정하면 장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 상태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헬프 섹터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PT를 쭉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도 지난주에 2차 전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는 관점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셀 3사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장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라든가 굉장히 전망 자체가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장비가 최근에는 좀 많이 밀렸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약간 이건 중장기 관점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저번 주에 가져왔지만은 근데 다음 주에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약간 비교적 약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 차 이제 장기로는 좋지만 단기로는 조금 약간 예. 원전이 좋다. 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점을 또 어떻게 줬는지 궁금해지는데 저와 또 송률 매니저가 보는 2차 전지 장비의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점을 띄워주시죠. 뭐예요? 예. 말씀은 그렇게 하고 별점은 4개를 주셨네요? 예, 2차 전지 장비 굉장히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체크하셔야 돼요. 미국에 또 이제 니켈 광산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아마도 다음 주는 그래도 장비보다는 소재 위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개 뺐는데요. 다음 주 놓고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으니까 네. 약간 분할 매수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다음 주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서 저도 4개를 드렸고요. 야, 별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좀 맞춰달라, 재미로 한번 해보자, 예행 연습처럼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몇몇 분께서 참여를 해주신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정답이 나온 것 같진 않았습니다. 자, 탑픽 힌트 먼저 들어볼게요. 탑픽 힌트가 좀 약간 너무 러프한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량이 약 250% 정도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야, 이거는 지금 뭐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글자 수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 4글자 종목. 자, 어떤 건지 한 뭐 15분 정도 뒤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맞춰보시고 재미로 다음 주에 진행될 이벤트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가 전해드리는 원전 이야기입니다. 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에는 좀 약간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섹터인데요. 원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자로 SMR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우리가 효율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형 원자로인 SMR이 약간 떨어지는데 효율로 치면은 퍼센테이지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부품수죠. 이제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한 100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10분의 1인데 효율은 30%.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이 좋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갈수록 이제 친환경이 추세인데 SMR이 거기에 부합하고 SMR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점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공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원전도 여러분들이 좀 약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신사업 분야로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게 바로 원전 해체입니다.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 규모가 한 460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460조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이제 원전이 가동 안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10분의 1인 21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체해야 할 원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SMR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SMR 같은 경우는요.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 기를 우리가 건설할 때 1조에서 3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5조에서 10조입니다. 그만큼 이제 캐파가 크고 이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제도적인 장치도 굉장히 다양한데 약간 여러분들이 SMR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을 보시면 좋냐면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좀 약간 효율은 30%지만은 갈수록 이제 우리가 글로벌 추세적으로 따라갈 때는 SMR이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기관에서 SMR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 약 한 40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바로 소형 원자로 시장이고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원전 관련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사에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 플랜트 사업을 신사업으로 많이 진출하는데 몇 가지가 나와져 있죠. 지금 이제 뉴스케이라고 두산하고 최근에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자력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테라파워인데 테라파워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다양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지금 이제 신사업 개념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게 바로 원전 플랜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원전 설비 수출 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면요. 올해부터 27년까지 60개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패키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밝혔었는데 기업당 연간 최대 4억 원, 5년 동안 최대 20억 원까지 또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 지원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하는 사이에 많이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뺏겼었는데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탈원전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수출 80% 장악을 뺏겼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져 있는데 그 밑에 게 좀 중요하죠. 미국의 차세대 원전 1, 2, 3호기를 한국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 기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조선업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1위 지위를 뺏겼었는데 지금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전 수출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세계 원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건설 중인 게 최근 1년 비교하는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3개 정도가 건설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도 100개 정도가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좀 약간 안 좋은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친환경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계속해서 가동 연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하나 짓는 데 있어서 한 5조, 10조 필요하고 한 개를 또 해체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동 연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원전 같은 경우는 현대화 하는데 비용이 68조 원 정도 추산이 되었습니다. 원전은 정말 돈 되는 사업이죠. 돈 되는 사업이고 맨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계속 운전 사례가 있는데 지금 원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동 연수를 늘려야 되는데 한 세 개 국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원전이 한 60년 정도 지금 이제 늘어났는데 한 사용 연한을 30년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에도 마찬가지로 한 20년 정도 늘렸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사용 연한을 한 20년 정도 늘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전 설비 기업 그리고 또 이제 경상 정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전 밸류체인이라고 있는데 기자재부터 해가지고 원전 플랜트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원전 SMR도 중요한데 원전 해체 사업에 진출했냐 안 했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폴란드 두다 대통령을 두다 대통령하고 총리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던 게 원전, 방산, 인프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다음 달에 초청한다라는 지금 내용 나왔었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원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서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튀르키예 산업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첫 번째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서 짓고 있냐면은 러시아가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원전은 우리 기업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내용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SMR 시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해체 사업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정말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 뭐 국방부 장관 계속해서 찾아가고 거기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전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다음 주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는 원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뭐 볼만한 섹터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아요. 지금 저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뭐 2차전지도 보고 있지만 원전도 보고 있고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는 게 최근에는 정답인 것 같아요. 일정이 계속 나오고 호재가 나와야 개인들 수급도 좀 붙으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고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투자하기 딱 좋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해주신 박철순 매니저는 그리고 저는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별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띄워주시죠. 야, 오늘은 뭐 다 짠 듯이 네. 모두 다 4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왜 4개예요?
네, 일단은 지금 원전들 주들 중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죽지 않은 섹터구나.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이슈도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무난하게 투자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내게 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다음 주에 시장이 좀 흔들릴까 봐 어떤 섹터여도 좀 조심은 하자. 그래서 하나 뺐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 4개씩 꼬루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또 탑픽 종목이 뭘지 많이 궁금해지는데, 야, 이거 원전은 또 종목이 여러 가지고 앞서서 여러 가지 그 좀 주의해서 골라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살짝 채팅창 봤더니 정답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탑픽 힌트 들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적인데요. 5년 연속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신사업으로 원전 해체 사업도 진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식 이벤트를 진행하는 날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이벤트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행 연습 차원에서 재미로 한번 맞춰보기를 하고 있는데 정답이 고루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수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누가 치킨을 가져가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정답, 그러니까 두 분의 탑픽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입니다. 하나기술입니다. 예. 하나기술은 이제 2차전지 조립부터 활성화 공정까지 담당하고 있는 2차전지 대표 장비주 중에 하나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올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또 저가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진율도 좋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형이라든지 각형 그리고 파우치와 같은 모든 폼팩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워낙 또 레퍼런스가 많고 신뢰도가 높은 회사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모르게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3사를 비롯해서 북미 그리고 유럽 쪽까지도 굉장히 고객사를 다각화시켜 놓은 기업인데 일단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이 해외일 것 같아요.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쪽 고객에서 나오는 실적이 훨씬 더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고객사가 많은 기업들을 제가 눈여겨봐라 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합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 잔고가 아무도 모르게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도 한 1,700억 원짜리 공시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한 3,800억 원 정도 규모 수주 잔고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7,000억 원대 중후반 정도 수주 잔고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뭐죠? 바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납품 일정은 3, 4분기에 거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체 장비 사업 그리고 고체 전해질 소재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 주목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는 미비한 상황이고 개발 중인 신사업들도 있지만요. 이게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이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여러분들 하나기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이요? 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전저점본에서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주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는 목표가는요. 일단은 13만 6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약간 밑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11만 원 정도 선으로 전저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1만 6,700원부터 11만 8,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기술이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율 매니저는 좀 짧고 굵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우진인데요.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전 해체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2018년도에 방사능 제염업체 원자력 환경기술 개발을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해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제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력 사업이죠. 원전 개측기 사업이 호조를 띠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계측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논해핵 계측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핵심 원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외로 기술 이전이 금지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작 설계할 수 있는 거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우진입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 선도 기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말씀드렸었는데 5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이 바로 우진입니다. 우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작년 대비 했을 때 18%, 영업이익은 무려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310원인데요. 오늘 종가부터 1,15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는 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수준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각각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져오신 헬프 섹터 그리고 탑픽 종목에 대한 정리를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별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를 살펴보면서 별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는 2차 전지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별점은 10점 만점에 8점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국내 배터리 3사가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고요. 또 미국 IRA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신생 배터리 업체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장비 업체 수주 증가와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하나기술 가지고 오셨고요. 하나기술 자동차 설비 선도 기업이고 신성장 사업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별점은 10점 만점에 8점 받았습니다. 먼저 소형 모듈 원전 전방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원전 설비 수출 100개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향후 4년 동안 6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기관에서도 패키지로 묶어서 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상의 지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우진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 해체 사업 진출과 함께 사업 부분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5년 연속 실적도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살펴본 섹터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이제 두 분이 못다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 네, 오늘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하나기술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과 섹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률 매니저님. 예,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진에 대한 내용 10분의 1도 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진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전 보셔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두 분의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벤트를 저희가 예고를 드렸는데 어떻게 두 분 그 종목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런 게 반영이 됩니까? 좀 어려운 종목으로 가져오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잘 나갈 것 같은 종목 가져오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송률 매니저 마찬가지시고요. 아니요, 저는 어려운 거 가져옵니다. 예, 여러분들 맞추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치킨 많이 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좀 잘 맞춰주신 바위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맞이 이벤트 다음 주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